이 영화를 보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작품이라는 한 권의 소설 때문에 40년 우정이 끝난 걸까?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정은 도대체 언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자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지만 쉽게 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조용한 질문을 하나 덧붙입니다. 가장 친밀했던 관계가 어느 날 왜 조용히 끝나버리는지를 묻습니다. 세잔과 졸라는 서로를 미워해서 갈라선 사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선언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관계가 끝나버린다는 사실. 영화에서 가장 아픈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끝났다고 느끼려면 큰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관계의 끝은 너무 조용해서 나중에야 알아차리게 된다고. 영화의 초반 두 사람은 액상프로방스의 햇빛 아래에서 등장합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시집과 문학책을 읽었습니다. 졸라는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졸라는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배웁니다. 설명하는 법, 설득하는 법,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법. 말은 그에게 생존이었고 무기였습니다. 반면 세자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사랑보다는 통제가 지배했습니다. 은행가였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원했지만 그 방식은 아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보고, 느끼고,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는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줍니다. 졸라가 열정적으로 세상을 논할 때 세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거나 종이에 선을 긋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랜 시간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정은 비슷함이 아니라 필요함으로 유지됩니다. 졸라는 세잔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세상 쪽으로 너무 쏠릴 때 붙잡아주는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세자는 졸라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로는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였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우정이란 관계도 사람도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어떤 결핍을 덮기도 하고 시간은 상처를 다른 형태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파리에서 졸라는 성공합니다. 목로주점은 프랑스 사회를 뒤흔듭니다. 노동자, 가난, 알코올 중독, 사람들이 외면하던 삶을 정면으로 드러낸 소설. 영화 속 졸라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바쁘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 세자는 같은 파리에서 점점 더 고립됩니다. 전시에서 외면받고 평론가에게 조롱받고 자신의 그림을 왜 그려야 하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영화는 이 시기의 세잔을 아주 외롭게 그립니다. 말이 줄어들고 사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 대신 사과 하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끝없이 길어집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세잔의 내면을 체감합니다. 그의 눈빛, 긴 손가락이 캔버스를 더듬는 모습, 손끝으로 색을 혼자 맞춰가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장면, 관객은 숨이 멎을 듯한 고요 속에서 그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작품이 등장합니다. 졸라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세잔을 이해하려 합니다. 글로, 이야기로, 인물로. 그에게 그것은 문학이었고 현실을 반영한 창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잔이 책을 받아드는 순간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오래도록 보여줍니다. 분노보다 먼저 오는 감정은 배신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너는 이미 나를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구나. 소설 속 화가는 재능은 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졸라에게는 하나의 캐릭터였지만 세잔에게는 아직 살고 있는 삶에 미리 찍힌 종결 도장이었습니다. 정말 이 한 권의 책 때문에 우정이 끝난 걸까요? 영화는 고개를 젓습니다. 작품은 원인이 아니라 확인서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고 책은 그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우정이 특별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서로를 필요로 했던 이유였습니다. 졸라는 세잔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세자는 졸라와 함께 있을 때 세상 속 자신을 확인하고 홀로 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의 세계는 달라지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사랑도 우정도 예술도 같은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저 서로의 길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사랑의 그림자가 겹칩니다. 영화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빼앗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줍니다. 세잔에게 그녀는 감정, 흔들림, 미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졸라에게 그녀는 함께 살아갈 사람, 삶의 구조 안에 들어오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졸라의 아내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관계의 끝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예술도 사랑도 인생도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화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눈물의 재회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때는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삶이 더 이상 교차하지 않는 관계, 연락을 끊은 것도 미워한 것도 아닌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서로가 알고 있는 상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 혹시 그런 관계를 떠올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40년 우정이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세잔과 졸라는 끝났지만 서로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내면에 남아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졸라가 세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추억을 가진 이들은 행복하니 자네가 나의 청춘이네. 돌아보면 내 즐거움과 슬픔 하나하나에 자네가 함께하고 있어. 오직 자네를 위해 이 글을 쓰네. 그리고 세잔이 졸라에게 보낸 편지. 자네가 쓰는 것처럼 그리고 싶네. 같은 시간, 같은 햇빛, 같은 강을 기억하며 이 두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우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작품 한 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삼각관계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영화는 말합니다. 원인은 여러 겹이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작품이었을 뿐이라고. 이미 두 사람은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실을 서로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우정, 40년 지기 친구,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 관계가 조용히 끝나는 순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영화는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진짜 성숙한 우정은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놓아줄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웃었던 시간들은 끝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의 일부로 남고 우리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힘이 됩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멀어졌다는 사실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당신이 그 관계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흔적이 충분히 값진 것이라고 영화는 말합니다. 떠나보낸 친구가 있다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잊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절의 나를 살게 해준 사람으로 마음 한켠에 두면 됩니다. 우정은 영원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한 단계 다른 사람으로 데려다 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화는 관계의 끝을 슬퍼하기보다 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분명히 닿아 있습니다.